네, 무차별 범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.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. 좀 경찰 조사를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무차별 범죄로 봐야겠죠? 네,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무차별 범죄의 그 범주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이제 이 용어 같은 경우는 그 묻지마 범죄 또는 뭐 무차별 범죄,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 그렇게 나누긴 한데 뭐 네. 같은 개념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적인 범죄 동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범행 수행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면식 관계라든가 네. 이전에 선행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.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네. 이제 그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원인이 존재를 한다. 이렇게 볼 때 동기 없는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2023년에 저희가 그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분당 서현역 사건 이후로 경찰청에서는 이 무차별 범죄,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뭐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왜 가해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지금 이제 그거 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행 동기가 아니겠어요? 지금 그 현재까지는 일단 그 범인 진술에 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범행 동기를 뭐 병원에 있는 의사가 자기를 그 해치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자기는 뭐 바깥에 나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. 일종의 이제 횡설수설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경찰은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.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과가 있고요. 단 이 전과가 살인과 같은 그런 전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, 뭔가 어떤 그 내면적인 표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. 지금 현재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이 가해자가 마트에 들어가서 진열된 술을 마시고 판매용으로 그 포장되는 흉기를 뜯어서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계획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추정컨대 이제 범인은 자기는 술이 들어가서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자기는 뭐 우발적으로 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.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범행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거기 걸어가서 술을 마심으로써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흉기를 그 포장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이상동기 범죄하고는 좀 다르게 네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해 있는 그런 데 가서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독립된 공간 내에 여성 딱 두 사람이 있는 그 중에 한 명을 본인이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가해자가 범행 직후에 흉기를 또 숨겼고 경찰에 자진 신고도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행동해서 의아했다 이런 목격담도 있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글쎄요, 이제 일반인들은 통상 저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후회라든가 공포라든가 또는 도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이는데 네. 사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전화를 어디에 건다든지 네. 이런 것들을 그 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설마 사람을 죽였겠는가 네. 이렇게 이제 그 좀 혼동을 할 정도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. 네.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여기 위치 추적이 되느냐.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. 내가 뭐 여성을 2명을 공격을 했다.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서 지금 현재 5분 뒤에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나 뭐 담배 좀 피고 가겠다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 범인들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걸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꼭 가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게 무슨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. 그렇군요. 이것도 특이합니다. 가해자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고 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CCTV를 봤는데 보니까 오른손 그 정박골에 기부술을 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아마 그 골절됐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
뭔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고요. 왼손을 가지고 링겔대를 밀고 이제 어슬렁거리면 나옵니다. 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링겔대 기부수 다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본인이 나와서 어디에서 다 이걸 제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지금 현재 뭐 정형외과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 병원과에 있어서의 연관성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. 네,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이 무차별 범죄라고 하면 이제 2년 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죠.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동안에 좀 대책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? 뭐 사실 그 2023년에 굉장히 떠들썩했었죠.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 경찰 특별 치안 활동, 그때는 뭐 경찰 특공대까지 뭐 배치를 하고요. 네.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 거점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, 또 이제 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좀 더 개선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었습니다. 네. 또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제 확대되고, 또 뭐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자, 또는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실제로 이제 제가 한번 쭉 그 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꼭 그것이 없었다라고, 이런 일이 그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,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그 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.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대안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봅니다. 그럼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요.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,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진다면,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, 그렇지 않고 또 이제 그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좀 과장되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책들이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, 참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. 네. 그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대책이 시행된 게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? 글쎄,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그 언론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, 네.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대책들이 막 나와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, 네. 그것이 과연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분기별이라든가, 네. 또는 뭐 년 단위로 한 네.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. 그래야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